맞습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 속상하네. 자, 일단 51번을 펼쳐주세요. 51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여러모로 속색이네. 자, 51번. 오늘 또 역시나 동사 파트입니다. 저번에 했던 동사는 사실 그냥 동사냐 동사 아니냐 그거 구분하는 거 위주로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동사의 수일치, 능동, 수동태, 시제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일치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동사 자리 문제가 지금처럼 나온다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 태, 시라고 제가 자주 적을 건데요. 수는 이제 수일치라고 해서 단수, 복수 있죠. 단수, 복수. 요런 관계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이제 태 같은 경우는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자주 얘기할 겁니다. 시는 이제 시제겠죠. 시제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일치를 주로 다룰 겁니다. 수일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자주 놓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시제에 필이 먼저 막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항상 하셔야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일치는 제가 자주 강조를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수일치 할 때 항상 이렇게 적었죠. 이 단수일 때 주어에는 s를 붙이지 않고 동사에는 s를 붙여야 단수다. 일반 동사는 그렇고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뭐 is, was, 그리고 일반 동사 중에 has 같은 거 있죠. 그리고 does 같은 거, 이렇게 s 붙는 것들이 단수다. 그리고 이제 복수는 당연히 주어에는 s 붙이고 동사에는 s를 붙이지 않으니까 are, were, 그리고 have, 그리고 do 같은 게 있다. 참고로 had랑 did를 안 적은 이유는 걔들은 그냥 과거일 뿐이지 수일치는 상관없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자, 주어부터 볼게요. every organizers, 복수 주어입니다. s가 붙었단 말이죠. 따라서 동사는 똑같은 복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동사 자리인지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확인해서 그 개수를 통해서 해야겠죠. 그 문장 전체로 이제 끊어읽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이 거품 구조를 제가 전부 다 갈로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어 딱 오면 좋겠죠. 이거 하기 전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하나 와야 한다. 그 하나가 빈칸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빈칸은 사명식이니까 목적어가 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일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복수 동사. 보기를 보는 겁니다. 일단 동사 아닌 것부터 제껴야겠죠. 자, 10번 동사 아닙니다. ing 동사 아니라고 했고요. 투부정사 동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동사라고 했죠. 따라서 CD를 제껴버리면 AB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동사 S 붙인 거를 지워야 되니까 정답은 A. 그러니까 복수 동사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사는 S 안 붙는 게 반대로 복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주어는 복수인데 그러면 동사는 단수다.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은 복수인데 S 붙고 안 붙고가 반대인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일치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이게 대놓고 수일치 문제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긴 한데, 동사 자리면 사실 수일치부터 먼저 해보고, 그래도 정답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살펴보고, 그래도 정답 안 나오면 시제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일치 먼저 보고 태 그 다음 보고 시제 마지막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제를 왜 마지막에 보느냐면요, 시제는 막말로 시간 표현 없어도 과거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스트 같은 게 과거의 의미거든. 패스트나 그거 없어도 과거를 쓸 수 있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제는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every organizer, 모든 조직자. organizer 하면 조직자인데 집행자라는 뜻도 있고 한마디로 운영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자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모든 기획자들은 increase, 증가를 anticipate, 예상했다, 기대한다. in the number. 자, the number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뭐의 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벤더의 수. 벤더는 뭐냐면 판매 업체. 사전 검색을 하시면 노점 상인이라고 뜰 건데요. 판매 업체를 벤더라고 합니다. 뒤에 at this year's 올해의 art festival. 올해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판매 업체의 수가 증가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anticipate는 기대하다, 예상하다 두 가지 뜻이 다 되고요. 얘랑 대표적인 동의어로는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수태시 순서대로 봐야 되니까 오늘 수일치부터 보는 게 딱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제부터 푼다면 근데 이 문제는 수일치밖에 못하겠다. 맞죠? 왜냐하면 보기에 과거동사 같은 거 없으니까 실수 없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는 한 90번 때 돼가지고 이제 분사구문 나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51번 질문 있나요? 오히려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끊어읽기를 했기 때문에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꼭 받아봅시다. 접속사랑 동사 개수 꼭 세알이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ing나 투부정사 정답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52번 가보겠습니다. 52번. 자, 이 문제 보기를 보니까 is, are, have been, are being 이건 대놓고 동사만 나왔어요. 그럼 보기 보시고 빈칸이 동사구나 바로 캐치하셔도 됩니다. 다만 동사, 자리가 나오면 수일치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주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가 갈로를 1에서 맨날 쳤습니다. 앞부분에서 거품이 저렇게 등장하고 있죠. 저거 투부정사 아니면 전치사 투겠죠. 어차피 거품이다. 저 자리에 오면. 그래서 주어가 보입니다. 단수입니다. 어찌됐든 다 거품이란 얘기예요. 이거 끊기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끊으셔도 돼요. 시험장에서는. 세부적으로 끊는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업이 이어 동사라고 해서 수거가 아니고 한 덩어리입니다. 이어 동사는 별거 없고 수거가 아니고 그냥 한 단어. 우리가 자주 들었던 participate in은 수거입니다. 제가 그래서 participate하고 끊어버리고 in을 썼었죠. 근데 사인업은 그냥 한 단어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업 같은 게 동사에 꼽살이 잘 낍니다. 참고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지금 s를 붙이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수. 그러면 주어는 s 안 붙이고 동사에는 s 붙여야겠죠. 그럼 아까 전에 했듯이 is, was, has, does는 지금 안 적어도 되겠다. 보기 보니까. 보기 보세요. 1번이 정답이에요. 끝. 단수니까. 근데 이거 뭐 시제 보고 있고 막 이러면 이 문제 한참 걸리고 해석해봤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학생들 끝까지 수일치를 안 하더라고요. 시제부터 보다가 능동, 수동 보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수일치를 보더라고요. 우리는 수일치부터 봅시다. 물론 수일치부터 보다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순서가. 그래도 그게 좋습니다. 맞추고 봐야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능동태, 수동태랑 시제까지 다 합친 문제를 풀겠죠. 그때쯤 되면 이제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빈칸 뒤에 2월 10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얘를 주격 보호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is가 비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업은 뭐냐? 사인업폰은 지금 수거인데요. 이렇게 칠게요. 그러니까 사인업은 한 단어, 폰은 수거처럼 붙은 거. 어디에 등록하다. 데드라인. 그러니까 어디에 등록된 데드라인이겠죠. 등록해야 하는. 이게 투부정사기 때문에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야 하는 마감일. 뭐뭐 중에 하나? The job related course. related는 뭐냐면 관련된이란 뜻인데 job related라고 짝대기가 그어져 있죠. 짝대기가 그어져 있으면 두 단어를 합성어처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것들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하는 그 데드라인은 이렇게
2월 10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해석으로 시제 못 맞춰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일치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쉬워요. 정말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문제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나중에 빡신 날이 올 거예요. 자, 52번 질문 있나요?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 아직까지 해볼 만하다? 예. 괜찮아요? 다들 괜찮은 거 맞아요? 표정 괜찮은데.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답니다. 조심하세요. 네, 내일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 1도. 내일 오늘처럼 입고 다니면 감기 걸려요. 아시겠죠?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53번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그래도 좀 주춤하는 게, 주춤한 건 아니지만 주춤하는 게 밖에 못 나가서 주춤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추우니까 안 나가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위험한 사람들이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아. 추우니까 위험한 사람들 게으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게을러. 이건 비난하는 거 맞는데 사람 비난 원래 잘 안 하는데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그 9시에 문 닫는 거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영대 주변이 이렇게 조용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여기 10몇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거는 새벽 5시에도 이렇게 조용하지가 않아요. 해 떠야지 조용해지는데 퇴근길이 이렇게 조용할 줄이야. 근데 좀 무섭긴 해요. 사람 너무 없으니까. 편의점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편의점이 지킴이 같아. 마을 지킴이. 외국 사람이 그랬대요. 저거는 방범시설이냐고. 편의점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방범시설이냐고. 자, 그 CU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 뭔가 인사하는 것 같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대요. 농담 아니고. GS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GS라는 그게 하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뭐라고 했더라? 좀 이상한 소리 하던데. 자기 나라 말로 하더라고. 자, 53번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끊어읽기부터 하는 겁니다. 요렇게 딱 해요. 근데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빈칸에서 끊어지는 게 맞겠지만 일단은 놔두고 앞에 복수 주어예요. 그럼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to 끊어졌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동사는 와야 되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가 없단 말이야. 동사 하나는 무조건 와야 되거든. 그리고 상식적으로 캐비넷이 동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동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 to be organized 있죠. 이 to be pp라고 하는 건데 결론이 이렇게. 이거 좀 to be organized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을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be가 is 말고 was 말고 be가 원형인 건 알겠는데 BPP 합쳐서 이것도 원형이라고 제가 했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to 부정사도 원래는 동사였는데 바뀐 거라고 했죠. 근데 동사가 수동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to 갖다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is pp였는데 to 갖다 붙으면 to be pp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래 수동태는 끊어져야지 전치사나 부사 와야 되니까 지금처럼 부사가 온 거예요. 여기 li 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푸는 데는 이 지식은 필요 없었지만 이거 안 하면 말할 게 없어요. 오늘은 오늘 거는 솔직히 1시간 컷이에요. 쉬어가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나 좀 드려야겠어. 숙제 주말이니까. 전화가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이따 해주지. 무서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 자리인지는 이미 알았고 수, 태, 시. 근데 지금 복수인 거 알았죠? 네, 그래서 복수라고 해놓고 동사에 s를 붙이지 않는다. 보기 보니까 또 똑같아요. 10번에 동사 아니야. ing는 동사 아니라고 했거든. 투부정사 동사 아니라고 했거든. 똑같아. 근데 다만 s 안 붙은 복수 동사 찾아야지. 정답은 A. 근데 이렇게 안 풀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 방법 아니까 쉬운 거지. 이렇게 안 풀면,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 동사 사이에 거품으로 들어오는 거 모르면 여러분들 큰일 날지도 몰라.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주어는 복수인데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있는 명사는 단수입니다. 여기에 낚여버리면 수일치 큰 낭패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합쳐서 주어다 이래버리면 수일치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전치사가 주어에 포함된 건 맞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야 수일치에 삑사리가 안 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 알파베티컬리는 알파벳 순서대로라는 뜻입니다. organize는 뜻이 뭐냐면 원래 조직하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organizer은 조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조직자, 진행자, 운영자가 됐잖아요. 그럼 얘가 운영하다, 조직하다, 준비하다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정리하다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정리하다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일링 캐비닛 하면 파일 캐비넷이겠죠. 파일 캐비넷에 그 문서들, 도큐먼트, 문서들은 need to 할 필요가 있다.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저번에도 need to 할 때 need가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비동사가 있어서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동이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능동이었으면 해야 한다라고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좀 그러면 될 필요가 있다.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수일치만 보면은 간단한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수태시가 다 섞여버리면 진짜 조금 헷갈립니다. 섞어서 하려고 하다가 안 섞었습니다. 섞는 게 더 재밌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단계 더 올라가면 섞어서 할게요. 섞어서 하는 순간 여러분들 갑자기 정답률이 떨어질 겁니다. 이거 알고 풀었으면 더 많이 맞췄을 텐데 그죠? 좀 아쉬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답이 보일 건데. 그럼 기회를 좀 줘야지. 쉬는 시간 좀 쉬다가 뒤에 거 한번 더 풀어보는 방법도 괜찮겠죠. 자, 53번 질문 있나요? 저기 2BPP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까요? 오케이, 이거 설명 좀 해줄게요. 일단 to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to BPP도 to 부정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냥 to 동사 원형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삼형식이면 목적어가 오는데 이 to BPP는 수동태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전치사가 온다거나 뒤에 부사가 온다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긴 모습으로 보면 뒤에 전치사나 부사 때문에 to 부정사인데도 BPP가 온 거고요. 해석상으로는 당하는 느낌, 예를 들어 가지고 되어진다 또는 받는다 그런 느낌일 때 to 부정사 중에서도 수동형을 씁니다. 자, 근데 보통 이게 동사라면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로 보고 약간 사물이면은 수동, 약간 그렇게 풀 수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하필이면 동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 뭐냐면 얘도 원래 동사였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보통 얘도 주어가 그럼 있었을 거예요. to 부정사 쓰는 경우는 주어가 같은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를 한번 보시면 도큐먼트죠, 문서.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 이 문서가 직접 뭔가 행동을 못 할 거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 문서가 지가 정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런 주어가 사물이라서 수동 형태가 되어야 해서 to be pp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단 동사가 아니라서 to be pp인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오케이. 저도 처음에 to be pp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기 뒤에 전치사, 부사 원리 나왔는데 이게 그 마침표랑 콤마 그것도 올 수 있다. 올 수 있어요. 끊기는 거의 표시는 항상 전치사, 부사, 마침표, 콤마 전부 다 끊어지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치사랑 부사를 수식어 거품이라고 하는데 마침표, 콤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끊는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실 투부정사도 종종 끝낼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를 제가 따로 안 적는 이유는 얘는 누군가의 목적어가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갈로를 치는데 안 될 때도 있음. 안 될 수도 있음이라고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옛날 옛적에는 투부정사도 같이 거품으로 몰고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안 좋더라고요, 그게 영향에. 그래서 차라리 안 적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좋을 것 같네요. 투부정사는 끊길 수도 있고, 끊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 단 동사 뒤에 오면 목적어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갈로는 쳤는데요.
지금 여기서 need가 사실 삼형식이고요. 이 투부정사가 여기서는 사실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앞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요. need to 동사 원형이라고 표시하고 need는 삼형식, 투부정사가 목적어 이렇게 표시를 자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규칙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목적어, 그 밖에 투부정사는 대부분 거품. 뭐 그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뒤에 거 마저 좀 풀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원래 좀 이따 쉬는 게 좋은데 문제 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좀 쉬고 쭉 가겠습니다. 일단 38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일단 좀 쉬었다가 뒤에 걸 다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못된 지식으로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